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민생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민생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올렸고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2.8%,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1조 원의 민생 대책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 거시 경제의 방향은 맞습니다. 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과 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통계는 내려왔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1년 전보다 15% 높고 쌀값은 7.9%, 달걀은 7.5% 올랐습니다. 물가의 밑바닥 흐름인 근원 물가는 2.6%,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97만 6천 곳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열의 7이 장사가 안 돼서였습니다. 자영업자가 진 빚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빚은 많고 소득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 40만 명의 연체율은 12%를 넘었습니다. 소상공인 연의 넷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도 못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한여름 전기요금 고지서가 100만 원을 넘어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끄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골목의 현실입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온기가 서민 중산층에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제도상으로 됐습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송영길은 5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골목 상권과 지방경제부터 살리겠습니다. 폐업이 인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입법을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은 있지만 정말 힘든 분들에게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를 고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감면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빚의 무게는 줄이고 다시 일어설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일회성 전기요금 지원 20만 원은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동산 PF가 막혀 지방에는 돈이 돌지 않고 PF 대출 연체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2,530곳의 건설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멈춥니다. 막힌 돈길부터 뚫겠습니다. 사업성 있는 정상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확대해 공사가 이어지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해 불확실성을 걷어내겠습니다. 지방 SOC 투자도 정부 주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풀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한 방향은 맞습니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간병이나 전거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뜁니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입니다.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습니다. 재개발 주민 75%가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땅 95%를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왜 서민들이 모인 조합에만 가장 높은 문턱을 세워놓았습니까? 이 문턱을 낮추는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 안심주택 1만 4천여 채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법은 세입자 모집 전에 보증보험부터 들라고 하는데 신탁 방식이라 준공이 끝나야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순서가 꼬여서 다 집이 지어졌는데 청년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조문 하나가 현실과 어긋난 것입니다. 관련해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으니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 호의 아파트 공급을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습니다. 제안했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속도를 책임지겠습니다. 목돈이 없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누구나 집도 정부와 상의해서 대규모 공급하겠습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살고 최초 가격으로 분양까지 받는 내 집 마련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지금의 복잡하고 알아먹기 힘든 각종 부동산 규제를 단순화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규제에 쌓여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지만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 규제도 손을 봐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도 대출이 막히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 지역에는 무주택자도 LTV가 40%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사업, 현금 6억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LTV마저 80%에서 70%로 깎였습니다. 투기를 막자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는 투기꾼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월급을 모아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대출길마저 막히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부모 찬스 없는 청년은 사다리가 끊깁니다. 생애 최초 무주택 실수 수요자에게 대해서는 LTV와 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셋째,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인상과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금 감면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세금보다 산재 보험료가 더 큰 부담입니다. 다치면 일을 못하면 그날로 소득이 끊깁니다.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겠습니다. 세금은 깎아주고 다치면 지켜주는 것, 이것이 서민을 위한 감세입니다. 넷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개미 투자자를 지키겠습니다. 정부 국내 투자 전용 ISA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묻고 못 채운 한도는 2월도 안 됩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조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4년 IS를 평생 상품으로 만들었고 가입 기간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ISA를 만들고 청년 소득 공제를 더했습니다.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도 막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성과가 배당으로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뒷받침할 법률 782건 중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3건에 불과합니다. 남은 569건 속도를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매주 직접 점검하고 무엇을 몇 건 처리했는지 국민께 숫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말이 아니라 입법 성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여당 총선 필승 원팀 대표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